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한 왕의 잔혹한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한 왕비의 삶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를 패하고 심지어 어린 친동생마저 죽음으로 내몬 왕후, 과연 그 비정한 결정 뒤에는 어떤 피치 못할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왕비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했을까요? 그 처절한 비극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시점은 16세기 말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란 직후의 조선입니다. 국토는 황폐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죠. 전쟁의 깊은 상흔은 나라를 짓눌렀고 민심은 흉흉했으며 왕실도 불안한 미래를 마주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죠. 그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문제 또한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답니다. 과연 누가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갈등의 중심에 선조의 계비, 인모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이 즉위하기 전 선조 임금의 정실왕비로서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적장자, 그것도 왕의 정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등장하면서 왕실의 계승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죠.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비록 광해군이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지만 어린 영창대군의 존재는 그의 입지를 끊임없이 흔드는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왕 광해군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깊은 불안감이 있었죠. 선조의 후궁아들로 태어나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그는 임진왜란 중 분조를 이끌며 세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통왕자 영창대군의 존재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광해군은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그 어떤 강력한 왕권보다도 확고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세력들을 하나둘씩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그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어린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인 인모강후가 놓여 있었습니다. 1613년 이른바 개추곡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며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인 세력의 영수이자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유영경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 사건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 세력을 제거할 더없이 확실한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유영경 등은 처형되었고 당시 겨우 8살에 불과했던 어린 영창대군은 왕위 계승의 걸림돌이라는 잔인한 이유로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영창대군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강화부사 정왕의 잔혹한 손에 의해 차디찬 온돌방 아궁이에서 뜨거운 불에 타 죽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왕실의 적통왕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광해군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모강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는 궁궐 담장을 넘어온 나라에 깊은 슬픔을 드리웠을 겁니다. 어린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광해군의 칼날은 이제 인모강후에게로 향했습니다. 패모론이 조정에서 거세게 일어났고 이는 단순히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북인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를 패하는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폐륜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해군은 결국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관철시키고 말았습니다. 1618년 인모강후는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서궁, 즉 경운궁에 유폐되는 참담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마저 죽인 왕, 광해군. 그의 선택은 단순히 권력을 지키기 위한 냉혹한 행위를 넘어 조선의 근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인모강후는 궁궐 깊숙한 곳, 서궁에 갇혀 매일매일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저 차가운 감옥의 천장처럼 희망 없는 절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광해군의 왕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통성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왕권이 중요하다고 한들 폐륜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광해군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고뇌에 찬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변하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 정책이었죠. 나라 안팎으로 광해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폐모살제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 왕실의 권위와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고, 밖으로는 명나라와 후금이라는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교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삶은 임진왜란의 상흔과 무리한 궁궐 건축으로 인해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 특히 실리적인 중립외교는 훗날 재평가받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명사대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의 지배층에게는 큰 불만과 반발로 다가왔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병력을 요청했고 광해군은 강옥립 장군에게 원병을 보내면서도 후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줄타기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죠. 백성들은 전쟁의 피로감과 더불어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강제 동원되어 고통받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광해군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민심이 돌아서고 조정 대신들마저 광해군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숨죽여 때를 기다리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서인들이었죠. 그들은 광해군이 어머니인 인모광후를 폐위하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폐모살제를 대의명분 삼아 정변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후금과의 외교에서 실리만을 좇는 듯한 광해군의 정책 또한 그들의 불만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을 겁니다. 결국 김류, 이귀, 이괄, 권돈 등 서인 세력은 능양군, 훗날 인조를 추대하며 광해군을 끌어내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침내 1623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들 인조반정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반정군은 거친 비바람을 뚫고 도성으로 진입했고 혼란과 긴장감이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광해군이 잠든 창덕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반정 세력에게는 한 가지 절대적인 과제가 남아있었죠. 바로 광해군의 폐위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확보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대의 명분의 중심에는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모광후가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서궁에 갇혀 아버지와 아들을 잃고 모든 권위와 존엄을 박탈당한 채 절망 속에 지내던 인모광후에게 반정군의 등장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복수의 기회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해봅니다. 반정의 주역들은 서궁으로 달려가 인모광후 앞에 무릎을 꿇고 광해군의 죄상을 고하며 자신들의 거사에 대한 윤허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왕비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죠. 인모광후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 깊은 고뇌에 잠기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흔들리는 조선의 국본을 바로 세울 중대한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모광후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반정군을 맞이하며 흐트러짐 없는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유폐 생활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적통으로서의 기품과 강인함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모광후는 반정 세력의 손을 들어주며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교지를 직접 작성하고 낭독하기에 이릅니다. 그 순간 서궁의 작은 처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음성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광해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를 해쳤으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 짧고도 준엄한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광해군이 저지른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한 여인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통렬한 복수의 외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인모광후의 단호한 표정 속에는 오랜 한과 서름,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을 테죠. 이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능양군은 조선의 제16대 왕인 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인모광후의 손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녀는 폐위된 왕비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권되어 왕대비의 지위를 되찾았고 이는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일말의 보상이자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것이 인모광후에게 완전한 기쁨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어진 상처와 함께 새로운 왕조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숙명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인모광후의 복권과 함께 정의가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과연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기쁨만이 가득했을까요? 어쩌면 깊게 파인 상처와 새로운 왕조가 짊어질 숙명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는 패모살제의 비윤리적 행위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죠. 이는 결국 그의 통치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인 균열로 작용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민심은 날로 흉흉해졌습니다. 그 사이 광해군의 폭정과 인륜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점차 거대한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623년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실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